자, 그러면 이제 546페이지부터 이어서 우리 모의고사 3회 FAT 1급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역시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전부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 분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메인 매출 전표의 10월 7일 날짜의 유형을 11번으로 했어야 되죠. 품명은 학생용 책상이라고 입력을 했을 거고요. 수량은 100개. 단가에다가 6만원 입력했죠. 그리고 거래처는 가구 나라가 거래처가 되는 거고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밑에다가 나라 한번 다시 입력합니다. 나라로 검색해서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전자세금 비워놓고 자기압수표로 받았으므로 현금 분개 하시면 분개 완벽하게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여러분이 10월 7일로 검색을 했을 겁니다. 10월 7일 엔터 3번. 그리고 여기 체크하고 나서 위에 전자발행 눌렀고요. 확인 눌렀고 또 한번 발행 눌렀고 확인 눌렀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렀고요.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눌렀죠. 그리고 확인 누르셨고 확인. 그리고 다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자발행이라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매출거래인데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17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을 비사업자인 차윤아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17번으로 하고 카드 분개하면은 외상 매출금 분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날짜는 10월 10일이므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10월 10일로 바꾸고 유형은 17번 카드과세 매출 카드사를 선택을 해주는데 BC카드 확인 품명에는 식탁 세트라고 여러분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는 1056 플러스를 입력을 했죠. 그래야 공급가액이 96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래처는 차유라라는 개인 거래처가 되겠고요. 전자세금 비우고 분개는 4번 이렇게 했다 이거. 그러면 외상매출금 BC카드 그리고 부가세 이수금과 상품 매출 이대로 두면 되는 거죠. 17번 카드과세 매출 유형만 잘 선택하고 분개 카드로만 해주면 분개도 깔끔하게 자동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매입거래이고요. 세금계산서니까 50일 아니면 54.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4년 11월부터 36개월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고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승용차 3000cc입니다. 3500cc 1000cc 초과 승용차의 렌트비는 우리가 임차료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임차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면은 소형 승용차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이 되겠습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 그래서 11월 11일 메인 매출 전표는 11월 11일이 아니고 1일인가요? 11월 1일이네요. 1일에 유형이 54로 했어야 된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이걸로 했어야 돼요. 클릭하고 선택. 그리고 품명에는
제네시스라고 해놓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75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입니다. 해인 렌트.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시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하단을 보면은 현금란에 여기 82만 5천원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계는 현금 분계. 자, 출금전표 만들어졌고요. 계정 과목은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800번 때 쓰셔야죠. 819번 임차료. 네. 자, 승용차 렌트 비용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처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아마 모의고사였던가 어디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승용차 임차료. 승용차 렌트비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니까 불공처리, 유형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매입거래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인데요. 세금계산서 매입 54가 나왔으니까 이건 51이 되겠군요. 당사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특허 출원, 등록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대금은 말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에 이루했습니다. 미지급금이 되겠군요. 미지급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1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는요. 11월 15일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이므로 51번 유형으로 하시고, 품명에다가 특허 출원 등록이라고 입력을 했을 거고요. 공급가액에는 440만원 입력하셨고, 거래처에는 공급자 코와 특허,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1번 하시고요. 분계는 다음 달 대금은 말일에 이체해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하시고,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특허는 특허권입니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특허 출원 비용은.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으로 하셨나요? 네, 253 미지급금 4840 000 하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코어 특허가 제대로 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도 약간 함정이 있는데, 문제를 너무 급하게 읽다 보면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급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이게 보통예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대변의 미지급금이 아니라 혹시 보통예금으로 오해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실수한 거예요. 대변의 미지급금 돼야 되겠습니다. 특허 출연료, 특허 등록하는 비용, 특허권이라는 무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5번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11월 13일 현아유통의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으로 인해 반품되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외상 매출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발급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는 문제. 여러 번 해봤죠, 이 문제. 자, 11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은 11번이에요. 품명의 고급 의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을 -2 반품이니까 단가는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거래처는 현아유통이 되는 거고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에서 상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외상 분계해 주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서 -22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2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품이 뭐 불량이 있어가지고 반품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여러 번 해봤죠. FAT 1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11번 유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여튼 빨강색 세금 계산서는 다 11번입니다. 빨강색 세금 계산서 11번, 빨강색 계산서는 13번. 네. 잊지 마시고. 다음에 6번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입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전자신고세액 공제에 만원을 반영하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그랬네요. 미지급세금의 거래처를 세무서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해라 그랬네요. 좋아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이 4월부터 6월이라고 조회를 했겠죠. 그래서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니까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나왔었죠. 확인 눌렀잖아요. 그럼 마감 쳐놓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여기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는 잡이익으로 잡으시고, 여기 있는 금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입력하면 되고, 여기 있는 금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입력하면 되고, 여기 있는 금액은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잡이익.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하면 좀 간단하잖아요. 여기 매출세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6월 30일로 가죠. 일반 전표 6월 30일. 그래서 차변 거를 미리 가져왔어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쭉 가셔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쭉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요 매입세를 복사해다가 일반 전표에 여기 대변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또 대변에 뭐가 있냐면 잡이익이 하나 있었죠. 만원, 잡이익 만원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은 대변에 미지급세금이죠. 미지급세금. 거래처 생략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지급세금은 여기 있는 차감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맞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회 모의고사에 부가세 6번 문제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네. 다음에 결산 문제는 어떻게 냈나요?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으로 1번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거 자동 결산. 2번 진송가구 결산 시 당기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관리직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만원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당기 설정액? 당기에 추가할 금액이다 이랬습니다. 두 개 다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두 개 다. 자, 그래서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라.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기 설정액? 원래는 데이터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당기 설정액이라고 말하지 않고 데이터를 줄 때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추계액이 기말 현재 얼마로 계산됐다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요, 그런 경우에는 합계잔액산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 기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동 부채에 가보니까
우리 회사 진성가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현재로서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150만 원이 추가 설정액이고 이게 최초로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다 입력해 주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조금 전처럼 합계잔액시간표에 가가지고 잔액을 확인해요. 만약에 1,000만 원입니다 라고 주었으면 추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가보니까 600만 원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때는 400만 입력하는 거예요. 600만 원 빼고. 자, 그런데 지금은 조회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 원 모두 여기 말한 대로 전액에 대하여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다 자동분계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자동 분계하기 위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1월부터 여러분이 12월로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 눌렀겠죠. 그리고 나서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에다가 5천만 원 입력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퇴직급여 잡비 밑에 있었죠. 여기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50만 원 입력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전표 추가를 눌렀을 겁니다. 예, 확인. 이렇게 하면 수행과제 1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과제 2번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예. 네. 네. 됩니다. 그것도. 네.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입력을 했어야 되냐면은 자, 지금 질문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죠.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자동분계는 수동분계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분계로 해야 될 거를 수동분계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매출 원가도 내가 미리 계산해 가지고 1억 7천 8만 700원이라는 것 8만 7천 원이라는 것을 내가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게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쉽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질문한 대로 퇴직급여 15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150만 원을 이렇게 일반 전표에 내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면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쓰는 거죠. 800번대 이렇게 800번대 찾아가지고 하시고 쭉 가서 15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이죠. 이렇게 해서 150만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내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은 어떠냐?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네. 네, 그렇죠. 입력 안 했으니까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죠. 아니면 저처럼 입력을 하고 했는데 뭔가 내가 뭐 해가지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또 채워 넣었어요. 상관없다 이겁니다. 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요 시트는 우리가 자동 결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어디에 반영돼야 되느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 중에 일부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걸 지우고 이렇게 새로 입력해도 되고요. 애시당초 그냥 수동결산에서 먼저 하고 자동결산에 가서는 기말상품 재고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요 전표만 만들어져서 넘어오겠죠. 네. 자, 결론은
자동 결산으로 할 일을 수동 결산, 즉 일반 점표에 수동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 것을 순서를 지키시면 돼요. 네, 수동 결산을 먼저. 근데 이 경우에는 수동 결산을 지금 먼저 안 했지만 나중에 자동 결산 나중에 했잖아요. 그걸 지우고 했으니까 네,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과제 2번이 뭐냐? 수행과제 2번이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손익계산서 이제 조회하면은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한 그 전표까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된 거고요. 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먼저 산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안이오를 해야, 과거에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닌 지금 방금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이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이제 140, 612, 270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봤던 그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날짜 2개 입력하지요, 항상. 그래서 2025 0223 2024 0223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손익 대체 분계 장부 마감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주면 끝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했을 때 이와 같이 깨끗하게 팝업창 없이 나오면 잘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선가 뭐가 좀 결산에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먼저 작성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잘못 반영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표의 결과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므로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재무상태표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또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에러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시 손익계산서부터 다시 작성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작성을 해서 또 마무리를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에러가 났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냥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고치려고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손익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뭐 한 5점 날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결산에서 여러분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평가 문제에서 그 오답이 작성될 점수는 뭐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채점 많이 해봤죠?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부조회도 이게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1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거래처별 메일 주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거래처를 다 봐야 되겠네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컨트롤 F 하는 거예요. 만세 입력했죠? 만세 가구로 갔습니다. 네, 요 창도 그냥 놔두시고 이 찾기 창도 그 다음에 추가사항 탭을 눌러요. 네, 그러면 이메일 보이시죠? 네,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찾기 창에다가 다시 찾을 내용에다가 리바트라고 입력해요. 리바트 엔터 쳐요. 리바트로 갔고 메일 주소 바로 보이죠? 엔젤 빌 36524 맞죠? 그 다음에
준기 입력해요. 여기다 준기. 찾을 내용에다 준기하고 엔터 치면 준기 목재로 바로 갔죠. 그러면 추가 사항이 바로 열리죠. 예, 준기 맞았네요. 그럼 뭐 수성 가구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다 맞았으니까 뭐 4번이 틀렸겠네요. 수정 가구 옳지 않다. 정말 옳지 않나요? 예, 수정하고 엔터. 수정 가구 뒤에가 네이버인데 여기는 빌 36524라고 했으니까 수정 가구 틀린 거 맞습니다. 다음 12번 월계표 조회입니다. 8월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들 여기 거래처 등록해서 4개 거래처 찾아갈 때 요 찾기 기능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예, 찾기 기능 이용하시고 여기 추가 탭을 한번 열어놓으면 다음 거래처를 찾아도 추가 사항 탭이 계속 보이니까 메일 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찾기 기능 이럴 때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요 찾기 기능. 그 찾기 창을 닫고 또 컨트롤 F 하지 마시고 계속 리바트 찾을 때 리바트 엔터, 수정 가구 수정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찾기 창을 닫았다 열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월계표 조회 문제는 8월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의 금액은 얼마냐? 이거 뭐 여러분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월계표에 가가지고 8 엔터 했죠. 영업의 수익은 저 밑에 있습니다. 530000이네요. 그 다음에 11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그러면 여기서 11월부터 11월 하고 상품 매출은 중간쯤에 있겠죠? 수익이니까. 여기 있네요. 203, 500, 000 대변에 있습니다. 203, 500, 000. 그 다음에 14번 거래처 원장 조회 11월 말 거래처별 외상 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뭐 거래처 원장 여러분 자주 해봤죠. 거래처 원장 앞에서 엔터 치고 뒤에 날짜를 11월 엔터 쳤죠. 그 다음에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죠. 거래처 분류와 거래처는 엔터로 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 전체 보이면 테크노마트 컨트롤 F로 찾아야 되나? 테크 여기 위에 있네요. 잘 안 보였어요. 1903만원 스타 가구 9350 현아 유통 이런 식으로 찾았죠. 그러면 BC카드 틀렸겠네요. 3개 다 맞았으니까 답은 4번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은 거래처 원장 똑같은 거죠.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12월 말입니다. 그럼 뒤에 날짜를 12월로 이렇게 거래처 원장 여러분이 꺼낸 김에 고치시고 이게 이제 계정 과목이 바꿔져 선수금이니까 여기서 선수금 조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전부 엔터 치시고 수연 아울렛 찾아서 35만원 맞았고요. 이번에는 보통 예금이네요. 여기를 여러분 보통 예금은 코드 알죠? 103번 엔터 계속 찍고 그래가지고 하나은행 여기서 찾아서 240-378-4번 맞았네요. 외상매입금 검색을 해서 엔터 진한 인테리어 제로인데 틀렸죠. 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 8월 말 당좌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잔액은.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8월 달로 조회해야죠. 8월 엔터. 당좌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당좌 자산 924-206-190 그 다음에 12월 말
무형자산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건 여러분이 12월을 입력했죠? 그래서 무형자산 밑에 가면 무형자산이 있죠? 이거 29400,000을 답으로 입력하면 맞죠? 그 다음 7월 말 선수금의 잔액, 네, 여기를 7월로 다시 고쳐요. 선수금 유동부채에서 찾아야죠. 선수금 잔액 6500,000이 답입니다. 다음 6월 말 미지급 세금의 잔액, 네, 여기를 6월로 고치셔가지고 유동부채죠. 미지급 세금 7,195,000이 답이죠. 7,195,000. 다음 12월 비유동부채의 잔액, 여기 12월로 고치셔가지고 비유동 부채 이걸 말하는 거죠. 401, 500, 000이었습니다. 그 다음 21번 12월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밑으로 내려가면 203, 802, 270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에 있습니다. 4번을 클릭해도 되고요. 다음 22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계정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어놓은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된 것을 꺼내가지고 복리후생비부터 확인하면은요. 12272, 네, 1번 복리후생비 틀렸습니다. 12272,200인데 너무 숫자가 크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2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냥 단기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기분 거 물어봤다고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볼 필요가 없죠. 단기분에 여기 오른쪽에 영업이익 64,290,000이죠. 64,290,000. 그 다음에 24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 영수증 수취명세서 우리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예, 클릭하면 열립니다. 1번 탭이 여기입니다. 1번 탭 여기 3만원 초과 거래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전체 금액 여기입니다. 12번 명세서 제출 여기에 41만원이 답이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찍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확정.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12월이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작성한 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만 잘 찾으면 맞는 겁니다. 3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네, 3번 난이 이거죠. 세액 96,000원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2기 확정 마찬가지입니다. 11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이에요. 11번 난의 세액 44만원 여기에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7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네, 어디 있는지 아실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2기 확정. 네, 10월부터 12월입니다. 전자로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매수는 몇 매냐? 전자, 매출, 매수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조회. 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네, 아까 하나 작성이 됐겠죠? 네. 2기 확정. 예, 10월부터 12월. 아, 이게 우리가 입력한 거네요. 예, 아까 그 자동차 제네시스 임차료 그거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예. 그래서 이게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게 얼마냐 이거 75,000원이 답이죠. 75,000원. 다음에 29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2기 확정 신고기간 동안 빌 365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에 가셔서 2기 확정 기간이니까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해야 돼요. 12월 말일까지 기간을. 그리고 엔터 3번 치죠. 네, 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의 합계를 물었으니까 여기가 공급가액이고요. 합계는 여기 있죠. 7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응? 이메일 주소. 제가 150만 원. 아니 아니구나. 공급가액의 합계. 그렇죠? 예. 공급가액의 요 합계. 요게 답이죠. 750만 원. 맞나요? 그 다음에 30번 지급어음 현황 조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지급어음 현황 24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만기 탭에 가셔서 만기를 2024 0901부터 2024 0930 이렇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을 만기일로 입력을 하고 밑에서는 엔터를 계속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시게 되면 지급어음의 총 금액, 만기가 9월인 게 이게 2건이고요. 총 금액이라는 건 금액의 합계 요거죠. 그래서 920만 원, 920만 원이 답이 된다. 920000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문제 31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전기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전기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이다. 자, 재무상태표에 있죠? 재무상태표 열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자리에서 부채 총계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 금액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한 줄 지우고 나누기 한 다음에 자본 총계 밑으로 가야 있죠. 자본 총계 여기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했더니 19 나왔습니다. 이게 불편하면 그냥 계산기 쓰세요. 답은 19가 답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질문이 전기 자기자본 비율은 얼마냐 물었어요. 전기 자기자본 비율은 자본 총계 나누기 자산 총계를 자기자본 비율로 계산합니다.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죠. 자, 그러면 전기의 자본 총계 자리에 놓고 오른쪽 버튼 계산기 1번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한 줄 지우고 나누기 클릭한 다음에 자산 총계 저 위에 있죠. 자산 총계 정확히 클릭해주고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83% 나왔습니다. 그래서 83%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준비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